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MVP 문쌤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초 강좌로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과 그것을 편집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그 안에 있는 도형을 통해서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레이아웃 빈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야 도형 삽입할 때 개체들이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편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드랍다운 단추 자세히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도형 나와 있고요. 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수식 도형, 순서도, 별빛 현수막, 설명선, 실행 단추 등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도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했던 도형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요. 그럼 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만 해주시면은 수평 수직을 유지하면서 선이 삽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나오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선의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시 눌러서 화살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께가 좀 얇다, 화살표의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도형 윤곽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색깔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다시 눌러서 두께를 두껍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대쉬, 이거는 실선이냐 점선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선, 둥근 점선, 사각 점선 여러 개의 종류가 나와 있고 또 추가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화살표도 다양한 종류의 화살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자세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효과 보겠습니다. 미리 설정되는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정 거의 안 하고 그림자만 아래쪽,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정도 맞춰주시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특히 오프셋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일반적으로 무난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선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보시면 맨 앞쪽에 도형 삽입 그립이 나와 있죠.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 네 번째에 보시면 연결선 꺾임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연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가운데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황색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보통 모양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꺾은 선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하얀 동그라미는 크기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도형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크기 조절점, 모양 조절점 이렇게 활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선이 있는데 연결선, 구부러짐, 또 연결선, 구부러짐, 화살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눌러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양 조절점을 눌러주시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파워포인트에서 이 곡선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고 또 그런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곡선이 있고 또 자유형 도형이 있고요. 자유 곡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파워포인트에서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 사각형 부분이겠죠. 이것은 직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둥근 모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삭제를 해주고 이번에는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을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눌러보죠. 왼쪽 위에서 보통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도형이 삽입되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나타납니다. 도형 스타일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들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급할 때 또 색깔을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막상 모르겠을 때 효과 같은 것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죠. 만약에 지금 제가 주황색을 골랐습니다. 보통 효과 황금색 강조 4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도형을 만들었다 그러시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를 쭉 합니다. 오른쪽으로. 예, 똑같이 되죠. 복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선택하실 때, 자, 여기서 도형 스타일을 보시면 요 라인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형태, 효과는 같지만 색깔만 달리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색깔은 다르지만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보기가 좋겠죠. 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도형 채우기, 여기서 색깔 고르실 수가 있고 그라데이션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이트는 뭐냐면 이 스포이트가 위치한 곳에 색깔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얘랑 얘는 좀 다르죠. 왜냐면 얘는 지금 그라데이션이 적용돼 있고 얘는 그 중에서 한 지점을 했기 때문에 단색으로 색상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라데이션은 여러 종류가 있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라데이션 적용되고 질감은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기가 조금 고급스럽지 못해서 질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 패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질감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좀 옅게 해준다든지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도형 스타일 그룹의 테마 스타일에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 효과입니다. 도형 효과는 미리 설정된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왼쪽 아래 보이시죠? 바뀌는 것들이. 그런데 미리 설정이 있는 것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 그 중에서 오프셋 아래쪽 내지는 가운데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도형 효과 다시 보겠습니다. 반사 밑에 물 비치듯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정도로만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서 그 다음 네온, 이 도형 근처에 네온 효과처럼 색깔이 퍼지는 거예요. 배경이 조금 어두운 경우에는 흰색으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도형에서는 별로 안 쓰고요. 사진 같은 거에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 효과, 그 다음에 3차원 회전 나와 있는데 이 도형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자, 반사, 네온 세 가지 효과 정도가 도형에는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도형 스타일에서 보통 효과, 황금색, 강조사 이렇게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도형 편집, 도형 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도형 편집 먼저 보겠습니다. 도형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도형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도형을 삽입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도형을 바꿔주려면 도형 모양 변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사각형에는 그냥 이 크기 조절점만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모양 조절점이 더 생겼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모양 조절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형 편집에서 점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꼭지점마다 점이 하나 생깁니다. 얘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러한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모양이죠. 이런 도형은 기본적인 도형 삽입에는 없습니다. 점 편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또 이런 식으로 곡선까지도 가능하고요. 점 편집할 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요.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 직사각형 눌러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맞춰줘 볼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도형과 이 도형 두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도형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형 병합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도형을 이렇게 합쳤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겹쳤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두 도형을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도형 병합을 눌러 보시면은요. 통합, 두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네요. 결합, 두 도형이 합쳐지는데 교집합 부분은 빠져버립니다. 조각 같은 경우는요, 눌러보면 통합이랑 뭐가 다르냐 눌러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외부를 클릭하시고 이게 조각조각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퍼즐 구성, 이게 조각입니다. 꽤 재밌는 기능이죠.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도형 병합을 누르고요. 교차는 교집합 부분을 의미합니다. 두 도형의 교집합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 빼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 도형에서 이 도형을 빼주는 거죠. 혹시 지금 도형 병합이라는 메뉴가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이 도형 병합이 안 보일 경우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것도 위에 있는 분도 있고 저랑 좀 다른 분도 계신데, 이걸 눌러보시면 기타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쭉 내려와서 도형 병합이라고 있죠. 네,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다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형 병합이라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가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겹쳐져 있을 때 이 도형 병합을 통해서 통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도형을 만들 때 유용하고요.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외 워드 아트 스타일, 이거는 사실 도형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도형을 이 도형 앞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지금 현재는 어때요? 파란색 사각형이 주황색 사각형 앞에 있는 거죠. 주황색을 앞으로 꺼내거나 파란색을 뒤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파란색을 선택하면 정렬 그룹에 뒤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뒤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주황색 사각형 뒤로 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정렬해 보시면 이 두 도형을 Shift 키를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해 보시면 왼쪽 맞춤 보겠습니다. 되시죠? 지금 이제 도형 크기가 똑같아서 그런데 일단 현재는 왼쪽으로 맞춰준 겁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 똑같죠? 도형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 맞춤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럼 이 두 도형이 아예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느낌이 들죠.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뒤에 주황색 도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룹화라는 건 뭐냐? 얘와 얘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볼게요. 그룹화를 눌러서 그룹을 눌러주시면 이 도형이 하나의 객체로 묶여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움직이는 건 같이 움직이는데 이 안에서 따로 얘만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고 전체 그룹에는 실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따로 편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까 도형 병합이랑은 뭐가 다르냐? 그룹을 한번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그룹 전체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룹화에서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 다시 또 분리가 됩니다. 아까 도형 병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통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얘는 아예 하나의 도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개의 도형을 하나처럼 만드는 게 그룹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예 그냥 하나의 도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눌러도 선택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화를 눌러서 그룹을 눌러주시면 예, 보기에는 하나처럼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얘와 얘는 별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전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도 있는데 사실 거의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 홈 탭, 삽입 탭에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나타나면 여기에서도 도형 삽입 그룹을 통해서 삽입할 수 있다. 도형을 삽입하고 난 다음에는 도형을 눌러서 도형 스타일에서 미리 세팅된 색상을 고를 수도 있고 효과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색상, 윤곽선,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룹화와 또 맞춤 봤고요. 도형 병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 도형을 이렇게 넣는 거구나, 이렇게 편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형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도형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한번 여기 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게 찌그러져요. 그쵸? 그럴 때 나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 아주 동그란 정원을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하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Shift 키를 지금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딜리트 해보고 다시 한번 타원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를 맞추고 싶다. 그럼 요 가운데 혹시 여기 지금 요 점선 안 보이시나요? 이 안내선 안 보이시는 분들은 Alt F9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나타나고 한 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Alt F9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타원을 눌렀을 때 이 정 가운데에 정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가운데를 위치를 맞춰 주시고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드래그를 해주시면은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것이 바로 타원입니다. 그러면 사각형도 마찬가지겠네요. 사각형도 그냥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지금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삼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삼각형도 여기서 가운데 하고 쉬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준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얘를 쭉 지워주고 얘를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모양 조절점이라는 건 기억나시죠? 그거는 도형의 속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보실게요. 여기 지금 수식 도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가운데를 중심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크기 조절점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모양 조절점이 하나 생겨났어요. 얘를 드래그 해봅니다. 이 십자 모양을 이렇게 얇게도 했다가 두껍게도 했다가 끝까지 가면 아예 사각형이 돼버리고 완전히 얇은 텍스트처럼 변해버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거는 뭐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 왼쪽 단추만 누르고 지금 드래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양 조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딜리트를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이게 하나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 아래쪽에 설명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눌러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쉬프트 키만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모양 조절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왔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한번 드래그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다 바꾸는 모양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형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은 크기를 조절하는 크기 조절점, 이 주황색으로 된 동그라미는 모양을 조절하는 모양 조절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은 뭐 편집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만 눌러주시면 어떤 도형을 누르시든지 간에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쉬프트 키와 컨트롤 키만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과 그것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렸고요. 이쁜 모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멋진 슬라이드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